자영업자 줄파산에 부실채권 시장이 뜬다. 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우울한 이야기까지도 들리죠, 그죠? 여러분, 지금 부실채권이라고 이야기하는 NPL, NPL이라는 게 Non-Performing Loan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실채권이란 뜻입니다. 이 부실채권 시장을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8년 4조 8천억 원 시장이었습니다. 2019년 4조 4천억 원 시장. 그리고 2020년에 들어와서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3조 7천억 원으로. 2021년에는 3조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무슨 이런 시장이 뜬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 있죠? 대출 만기 연장 말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 규모 어마어마합니다. 9월까지 연장을 했는데 여기에는 자영업자, 영세기업, 중소기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규모가 133조 3천억 원이에요. 만기 연장만 65만 5천 건에 116조 6천억 원이고요. 원금 상환 유예만 3만 7천 건에 11조 7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이자 상환 유예 12,000건에 5조나 됩니다. 이게 이제 9월 31일까지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요,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자영업자의 옥석을 가리겠다. 그리고 실제 자영업자들이 빚을 갚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 컨설팅까지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미 선언한 거예요. 9월에 가서 이거 연기 또 못합니다. 계속 연기하면 다 죽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자영업자 부실 엄청 많아요. 빚이 장난 아니잖아요. 빚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빚이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최악입니다. 최악. 2016년 대비해 보면 429조 원, 무려 89.3%가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909조 2천억 원이에요. 2021년 기준으로. 그러면 자영업자들은요, 결국은 빚내서 빚으로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게다가 정부가 대출 만기 연장, 원금 상환 유예, 이자 상환 유예를 해주니까 이게 부실이 나야 되는데 부실이 안 나고 있었던 거예요. 부실이. 그렇지만 이제 올 9월까지 가면 이제 정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부실은 어떻게 될까요? 부실채권은 더 늘어나겠죠. 아마 부실채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2021년에 3조라고 하지만 지금 2022년에는요, 이게 배 이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부실채권 시장에 너도 나도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만 하더라도요, NPL 자회사를 이미 만들어서요,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고요. 하나금융그룹도 지금 NPL 회사를 만들어서 시장에 진입 중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올해 부실채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사실 부실채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가, 주유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가,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가,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자산을 이제 정리해가는 단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안타깝죠. 진짜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자 폭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자 폭탄이라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당연하고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중견기업까지도. 대출 만기 연장 이제 쉽게 말하면 소환을 한다는 거예요. 소환을. 그리고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6.38%나 올라갔는데 여기에 0.23%, 0.25% 올라간 금리와 가상금리를 곱하면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커질 거예요. 7%, 8%까지도 갈 거예요. 그러면 7%, 8% 이겨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 중견기업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중견기업의 대출도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영업자도 자영업자고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가면 여러분 보세요.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0년 기준입니다. 2020년 기준. 예. 저기 외부 감사 의무 기업이 2688개입니다. 22,688개를 대상으로 여러분 3년 동안 3년입니다. 1년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쉽게 말하면 원금도 못 내고 이자도 못 낸 기업이 얼마냐. 2020년 기준이에요. 15.3%입니다. 3,465곳이고요. 차익 금액만 124조 5천억 원이에요. 124조 5천억 원. 당장 말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을 유예하잖아요. 예, 그래서 버텨내 왔는데 만약에 이거 유예 안 한다 그러면 예, 여러분 외부 감사를 받는 의무기업이 124조 5천억 원을 들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위기 터집니다. 금융위기 터집니다. 100% 금융위기 터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요. 문재인 정부에서 시한폭탄을 윤석열 정부로 넘겼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네들이 해결해야지 자기네들이 해결도 안 하고 말입니다. 인기 떨어질까 봐.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질까 봐. 그래서 계속 연장을 했는데 예, 결국 말입니다. 저게 터지면 저는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더 어렵다 하는 이야기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여러분 3년 동안 예, 원금이나 이자를 못 갚은 기업이 15.3%잖아요. 이것을 1년으로 줄이잖아요. 1년으로. 예를 들어서 2021년 1년으로 줄이면요. 중소기업은 50%가 넘고요. 예, 대기업은 23%가 넘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나누는 차이점은 300명 종업원 수가 300명 미만이냐 300명 이상이냐에 따라서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나뉘는데 예, 300명 미만에서는요. 이게 50%가 넘게 나타난다니까요. 이러면 여러분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저는 이것이 결국은 말입니다. 우리 기업에게는 큰 아킬레스건이고 그게 우리 경제에도 큰 아킬레스건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참 예, 부실채권 시장이 뜬다. NPL 시장이 뜬다. 이거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눈물 나는 마음 아픈 그런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NPL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요. 많이 움직여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은행이나 예, 아니면 저축은행이나 1금융권, 2금융권이 잡은 담보물들 이것이 결국은 NPL 자산이거든요. 예, 그 담보물이 집도 있고 공장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집이나 주유소나 공장을 내가 매입을 해서 예, 이거를 뭔가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참 안타깝지만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NPL도 지금 사업이 되겠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까지도 지금 은행들이 다 들어오고 있는 상태니까요. 예. 좋은 사업거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 저는 해봅니다. 예. 정관전 TV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예. 이익을 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 기회를 잡는 거. 그런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영업자분이나 소상공인분이나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는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 여기에는 사업의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립니다. 사실 요즘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올라서 말입니다. 예. 공장 안 지으려고 해요. 그냥 있는 공장 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말입니다. 공장 경매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NPL 시장이 점점 뜬다는 이야기예요. 주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NPL에 대한 공부도 해보고요. NPL 시장에 대한 어떤 탐색도 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예, 저는 오늘 또 한 번 생각해 봅니다.